저는 이화여대 수시 일반전형 대비 전략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대 논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간결성과 명확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컨셉에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내려갈게요. 자, 일단 이대 수시 전형 주요 전형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논술과 구술이 포함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대 집중반을 여름방학 때부터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명문대에 비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대와 연대가 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시 1차에서 가장 주요한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자, 일단 구술 전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이제 논술 전형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500명, 300명 뭐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니까 많이 모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과생들만 따지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나 절반 남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결코 들어가기가 쉬운 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구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크지 않습니다. 뭐 사탐, 과탐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두 개 영역 이상 2등급 내지는 등급합이 5 이내라는 거는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인재 전형 500명 선발을 하니까 뭐 문과에서는 한 250여 명 정도 선발을 하게 되겠죠. 이쪽에선 구술 면접이 20%입니다. 자, 넘어가면요. 사회기여자 전형이 있는데 30명이고 문과에서는 14명 정도 뽑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게 2년 전에 한 학생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 전형에서. 근데 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직업군인, 다문화가정 이런 건데 잘 해당이 안 되시죠. 근데 그 학생이 딸부잣집 첫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3자녀 이상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실 만합니다. 비교과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자소서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화 글로벌 인재 전형은 사실상 어학 우수자를 뽑겠다는 겁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이 단순히 영어, 중국어 성적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 활동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즉 이것과 관련된 모의 유엔 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의 비교과 스펙이 또 필요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크랜튼 학부는 자유전공자입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고 사실상 소논문 등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이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 전형이고요. 국제학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비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어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술 전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화여대 구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문제 자체가 강력한 심층 구술 면접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본 학생들의 후기를 봤더니요. 1단계로 제시문제 시험 문제를 냈고요. 2단계로 학생부 관련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3단계에서는 집단 토론까지 시키는 전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술에서 상당히 많은 변별력을 주고자 하는 학교의 노력을 읽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아직 발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수능 직전입니다. 시험 날짜 자체가요. 10월 중하순경이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대한 차별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앞쪽에서 길게 설명 들으셨죠. 반론 재반론 기술이라든지 이대는 좀 더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상 사례를 좀 더 많이 들어야 되고 학생부 관련 응답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학생부 관련해서 네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뭐냐라고 물으면 학생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고요.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또 단점은 보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식의 태도까지도 저희가 전부 다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500명 중에 일반 우수자 전형에서 286명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우선 선발이 40%고요. 논술 60%에 학생부 40%. 그래서 언수회탐 중에 3개 영역 이상이 1등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위 50%는 최저학력 기준을 면제합니다. 그 얘기는 아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지 않고 논술과 학생부 성적이 우수할 경우에 그 학생을 선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선발이 60%, 비중은 이와 같고요. 그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번 전형에서 바뀐 점입니다. 학생부 5학기간 지정교과 30단위만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상위 성적이 되는 과목들 14과목을 단위수 상관없이 모두 다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30단위로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소폭 내신 반영 비율 자체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성적, 평균 평점이 약간 낮더라도 특정 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선발 50% 방금 말씀드렸고요. 최근 실시한 모의고사 평균 점수를 제가 알아봤더니 인문계열 1은 44점이었고요. 인문계열 2는 55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T 점수를 계산을 할 때 50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학교 측에서 상당히 논술에서 변별력을 많이 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보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화여대학교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구분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인문논술이 인문계열 1 같은 경우에는 인문논술만 3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2 같은 경우에는 인문논술 2문항에 수리적 인문논술 1문항이 나오는데, 이제 수리논술은 방금 전에 설명 들으셨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대가 제시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항상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거에 그 시간 안배를 못해서 되게 고생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단기 집중반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시문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전 제시문 난이도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은 총괄 독해를 통해서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적용 설명, 비교 적용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들 제시문 활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히 공통점을 찾아라, 차이점을 찾아라를 넘어서서 공통점을 기반으로 적용 설명하시오라고 나온다든지요. 혹은 차이점을 기반으로 비판을 하시오라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응용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 이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두 제시문의 공통점을 밝히시오 이렇게 논제 요구사항을 냈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답안 구조는 공통점을 먼저 두 갈씩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제시문별로 요약해 주는 것. 이걸 이상적인 구조로 삼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대에서 발표하는 우수답안의 구조는 신기하게도 두 제시문을 먼저 병렬적으로 요약을 하고 공통점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또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 형태였거든요. 뭔가 이 구조는 이상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따르긴 해야겠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나온 걸 봤더니 학교 측에서 아예 두 제시문을 요약을 하고 공통점을 밝히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상적인 답안 구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구조에 따라서 써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써야 되는 문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요. 제시문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 논제가 상당히 쉬운 편이거든요. 다른 대학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오 첨삭, 정오 채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변별력도 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학생들, 시험 보고 온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수리적 인문논술 한 문항이 그게 사실상 두 문항으로 나왔고요. 두 개 답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맞춘 애들은 전부 다 0점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수리논술 30점은 당연히 또 받아야 되는 점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정규반에 4차례 언어논술과 1차례 수리논술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문계열 원학생들 같으면은 영어 제시문에 대한 이제 그 적응 능력을 또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여름방학 때부터 이화여대 준비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